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보름 정도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국과 함께 이제 추석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좀 몸이 편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겠다 싶으면서도 사실 이 명절 때 되면 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어머니들 또 주부님들 통증을 많이 또 호소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중년 이후 어머니들께서 어깨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흔히들 오십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 오십견 환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십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년 이후의 주부님들께서 어깨가 좀 아프실 때 오십견 아닌가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오십견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50대에 나타나는 어깨 통증들을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은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착성의 견관절염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견관절낭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 어깨 관절에 관절 주머니에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관절낭의 염증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유착이 된다는 거겠죠. 결국 통증이 나타나면서 이 통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 관절낭이 굳어버리면서 어깨를 쓰지 못하는 질환들을 우리가 유착성 견관절염 그리고 동결견 또는 오십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안쪽에 있는 인대나 힘줄 그리고 근육 그리고 관절 주머니 이런 부분들은 되게 굵은 이제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무줄이 우리가 오래 놔두거나 아니면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기름기가 좀 빠져나가면서 약간씩 끝단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관절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퇴행화가 지속이 되면서 조그마한 상처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상처가 발생을 할 때마다 통증이 한 번씩 나타날 텐데 문제는 이때 상처가 발생을 하면 내 몸은 그 부분에 흉터를 남기게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통증도 아주 극심해지고 그리고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이런 유착성의 관절낭염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나 당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훨씬 더 호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깨가 아프면 이게 뼈가 아픈 건지 근육이 아픈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깨가 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이 오른쪽 어깨를 보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른쪽 어깨의 전면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의 후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 쪽의 뼈와 그리고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견갑골이 여기 관절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깨 쪽의 관절이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무릎이랑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쪽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겠죠. 근데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여러 방향, 거의 한 360도 정도로 전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관절낭 자체는 상당히 좁고 그리고 그 불안정한 구조들을 옆에 있는 부분들로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과 그다음에 인대들이 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도미노 효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깨 관절 질환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치료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어깨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어깨 우리가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탈도 빨리 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의 이제 관절면은 우리 몸통과 그 다음에 팔이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이것보다는 조금 큰데 이 부분들의 관절면으로 그냥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같은 이런 줄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줄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우리 어깨 쪽에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아까 제가 고무줄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평소 때 운동을 뭐 별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깨 쪽에 좀 과도하게 무리를 하는 동작들을 사용을 한다. 또는 잠을 자는 자세도 심지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평소 때 옆으로 많이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어깨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깨 질환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제가 3가지 증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병원에 오시기 직전에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야간에 통증이 나타난다. 어젯밤에 내가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몸을 살짝 뒤척일 때마다 어깨 쪽으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50견의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오래되면서 내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뭐 물건을 든다든지 안 그러면 또 특징적인 자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뒷좌석에 뭔가 뭐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팔을 뒤로 넘긴다든지 네. 아니면 뭐 등을 긁으려고 할 때 어깨를 뒤로 올리려고 할 때 이럴 때 통증들 때문에 우리가 팔을 뒤쪽으로 넘기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유착이 좀 오래 상황이 지속이 된 경우에는 관절이 굳은 상태가 돼서 팔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3가지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3가지의 50견의 통증의 어떤 증상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일반적인 다른 어깨 질환의 증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어깨 쪽에 큰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보통 50견과 그다음 회전 근개라는 네. 어깨를 싸고 있는 4가지의 중요한 근육과 힘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년의 여성분 위주로 호발을 한다면 회전 근개 쪽의 문제는 조금 더 연령대가 젊고 그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남자들한테 호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이 부분들이 100% 나는 여자니까 50견, 나는 남자니까 회전 근개 쪽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서로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회전 근개 쪽의 문제도 어깨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0견이랑 상당히 헷갈리기 쉬운데 회전 근개 쪽의 문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관절낭의 문제가 생기는 50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착성의 관절낭의 염증이기 때문에 어깨의 가동 범위가 순식간에 많이 줄어든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회전 근개 쪽의 문제는 어깨 쪽의 관절 가동의 범위는 줄어들지는 않는데 대신에 통증이 조금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이 차이점으로 저희가 감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어깨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치료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단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이것부터 우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어깨 쪽에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통증이 발생을 하는 원인은 내 어깨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에서 나타나는 염증과 그리고 그 염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부종, 이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신경 조직들을 압박하고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염증과 부종을 줄여줄 수 있는 한약들을 먼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약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한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안쪽에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한방적으로 기혈의 순환이 저해되어 있는 막혀있는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쓰겠죠. 이런 부분들을 뚫어주는 한약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과 부종을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야간통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한약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의원에 가면 침 맞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죠. 침을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침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50견 환자분들의 특징은
내 가지고 있는 통증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을 맞으면 시원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보통 이제 어깨 쪽의 질환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까는 한약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약에서 우리가 추출한 용액을 넣어주는 약침요법이 또 있습니다. 이 요법들을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관절낭 주변부로 뿌려서 염증 반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각각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게 되고 끝으로 침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동작침요법이라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 어깨 관절을 움직여주는 이 방법들을 동작침요법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착된 경관절낭의 이제 가동 범위를 높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어깨 근육을 또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나요법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또 밸런스를 맞춰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약간 의문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라기보다는 어깨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경관절에 부담이 되는 그 하중을 줄여준다라는 게 추나요법의 특징이거든요. 자, 어깨 쪽에 50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어깨 쪽의 관절 쪽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일자목 또는 거북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라운드 숄더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50견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깨 쪽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지가 않아요. 내 어깨는 항상 목과 그다음에 등과 서로 협동하는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구조물들을 다시 적절한 위치로 배열을 해줘야만 어깨에 걸린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50견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치료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젊은 환자분이시죠? 네. 또 남자 환자분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요새 스마트폰이나 PC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평소 때 운동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세 문제에 따른 남성분들의 젊은 사람들의 50견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가동 범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어깨 주변부로 우리가 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침 치료를 통해서 관절낭 안에 있는 염증과 부종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을 맞은 상태에서 천천히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50견 같은 경우에는 후방부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마지막으로는 바깥쪽으로 하는 어깨 외전 동작을 다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치료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50견의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단계와 2단계 치료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처치는 가장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그 염증을 줄여주는 그 통증기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염증으로 인한 이제 부종들 그리고 통증 이런 부분들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4주 정도 환자분들의 어깨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한약과 그다음에 약침 치료 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통증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관절의 유착을 다시 또 가동성을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가동기의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환자분들의 스트레칭과 운동과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제 추나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침 치료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자의 가동성을 훨씬 더 증가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의 흉터가 최대한 앉지 않도록 우리 관절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2단계의 처치고요.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처치를 하고 나서
평소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최종적으로 티칭을 하고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50견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